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이라는 것은 이 개정이 쉽지가 않잖아요. 네, 네,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헌법 해석을 통한 네, 네, 우리 일상생활의 적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,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게 네, 좀 소수자들을 위한 네, 그런 보호로 이렇게 오히려 발전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변형되고 네, 발전하는 네. 이런 과정을 헌법이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, 네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, 네, 그 중에서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. 성소수자 문제가 있어요. 네, 네, 이런 성소수자 문제는 네, 이게 종교를 떠나서 네, 이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 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 특히 이제 다수 일반인들 국민들의 생각이랑 그리고 이제 소수 뭐 그게 이제 뭐 성적 지향의 문제든 아니면 뭐 양심적 명예 거부 같은 그런 나는 뭐 국가의 전쟁을 위해서 싸우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소수자분들이든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다수 국민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그냥 좀 시끄럽지 않게 하고 조용히 하고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. 다수 의견에 맞추면 저렇게 굳이 저렇게까지 시끄럽게 이슈화 시키고 할 필요가 있나?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또 우리 헌법이나 우리 권리가 좀 발전한 과정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법이나 제도는 다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, 다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그 이끄는 정부, 그리고 다수당이 이제 집권에 있는 그 국회, 이렇게 해서 되게 다수 국민들의 의견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법제도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소수자분들은 자기가 무슨 법을 만들고 싶어도 그 법을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가 매우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헌법재판으로 자기의 소수자의 권리, 내 권리도 헌법에 써 있다는 걸 주장해서 헌법재판소나 이제 혹은 사회적 이슈로 이제 토론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. 변호사로 볼 때는 제가 책에 쓴 대로 이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뭐 지금 성소수자분들이 지금 두 분이나 최근에 지금 그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했던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.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서 너무 괴롭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게 과연 법률가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옳은 거냐? 제가 볼 때는 좀 옳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. 뭐 각자의 견해가 좀 다르고 뭐 종교나 신념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.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. 네. 종교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갖는 것이 그런 게 나의 종교를 위해서 또한 그 같이 일단은 그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.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한 나라이든 그 사회든 네. 다수에 의해서 네. 받아들여지는 것과는 별개로 네. 이런 소수자들의 최후의 보루가 네. 헌법이고 네. 그리고 헌법은 이런 소수자를 할지라도 네. 보호를 해주는 네. 또 이 보호를 선언하는 네. 네.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네요. 네, 보통 헌법은 뭐 그렇게 됐고 예전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헌법이 처음 만들어진 뭐 프랑스라든가 이제 그 인권 선언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때 보면 그때는 이제 그 왕이 중심이 된 국가가 이제 다수의 권력이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들의 재산권, 자유권 이런 걸 보장했듯이 지금도 뭐 그렇게 그 국민들의 이제 권리가 좀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.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수자와 다수 국민들이 서로 조금 더 대화하고 조금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특히 소수자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수 국민들이 좀 보호받으면 좋지 않나?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. 네.